안녕하세요. 환경글로벌마켓의 한국경제신문 김현석 이웃특파원입니다. 최근 S&P 500 지수가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는가 했더니 이제 조정이 끝난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은 조정을 맞추고 이제 계속 올라가는 건가요? 그리고 지난주에 사실 4월 고용보고서가 굉장히 좋게 나온 게 시장의 예상보다 조금 덜 뜨겁게 나왔고요. 그리고 임금 상승률은 0.2%밖에 오르지 않는 것으로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시장이 달라진 건지 한 달 만의 데이터뿐인지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 뉴욕생명의 윤재성 자산운용 CIO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4월 고용 지표가 나오고 나서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어요. 굉장히 좋은 골디락스는 확실하다 뭐 이런 얘기, 연착륙을 향한 그런 페드가 쓴 보고서 같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게 한 달 만의 데이터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고용 추세가 이렇게 꾸준히 이어지고 임금 상승세가 둔화하면서 우리 연착륙으로 가고 증시는 새로운 최고치로 갈 수 있는 상황인가요? 일단 주식은 되게 좋게 보고 있고 모멘텀이 너무 세서 주식한테는 골디락 한동안 얼마나 오랫동안인지 모르지만 골디락인 것 같고 경제가 둔화되는 게 보이고 우리가 맨날 unemployment 뭐 22주가 뭐 안 좋았다 드디어 미국 전체에서 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근데 이걸 골디락 쪽으로 가능한 게 솔직히 뭐 1년 반 전에 뭐 80% 이코노미스트들이 불경기를 예상했는데 안 됐다, 다 틀렸다. 다 틀린 것은 맞지만 왜 다 틀렸냐를 해석해 보면은 바이든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돈을 태울지 몰랐지. 지금 아직도 Inflation Reduction Act, Infrastructure Act, CHIPS Act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쌓아놓고 있어 풀라고. 그러고 만약 더 필요하면은 옐렌이 굉장히 폴리티컬해졌다 이런 건 소문이지 확인이 안 되지만 그래서 만약 바이든이 돈이 더 필요하면은 3분기에 더 풀 돈도 찾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가 둔화되는 것도 보이고 언젠가는 이게 하드 랜딩인데 그게 금년인가 만가 딱 한 명의 금년이래요. 시티뱅크의 앤드류 홀렌호스트. 내가 그 사람하고 통화했어요 금요일 날. 올해 안에 하드 랜딩? 네, 올해 안에. 나도 너의 뷰에 동의하지만 내가 포기할 이유가 이렇게 바이든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아직도 쌓아놓고 있고 더 끌어올 수도 있다고 루머가 도는데 옐렌이 폴리티컬하게 서포트를 해줘서 그거를 걱정 안 하냐. 근데 자기 생각에는 더 이상 못 끌어올 것 같대. 근데 나도 그 얘기를 작년부터 했어. 근데 그래도 끌어와. 그래서 이거를 무시 못하고 이렇게 되면은 일단은 경제가 둔화되는 것도 보이고 언임플로이먼트가 올라가는 듯 보여서 페드가 이제 인플레이션만 한 번 더 확인하고 내릴 위기가 충분히 보여요. 그러면은 ECI가 7월 달에 나와요. 딱 페드 그거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모르겠고 지금부터 그때까지 데이터가 몇 개 나오는데 CPI 이런 거 렌트도 이제 내려올 확률이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조금 높았던 것도 뭐 인슈런스 프리미엄 이런 거 원오프니까 이런 게 이제 다 끝나면은 CPI도 꺾이는 방향으로 가고 여러 가지 의미로 경제도 둔화되고 corporate earnings도 지금까지는 비트했지만 약세가 보여요. 약세라는 게 드디어 회사들이 그 profit margin을 지키려고 직원들 자르고 이 late cycle 분위기가 당연히 보이지만 recession 금년 말에 온다 그러면은 나도 드디어 왔구나 하지만 이거를 기대할 수가 없어. 너무 막 많은 돈을 태우니까. 정부가 처음에는 시민들한테 돈을 나눠주고 뭐 student forgiveness 아직도 조금씩 하잖아. 코트가 법원이 못하게 했더니 그래도 자기가 계속 나눠주는데 이제는 회사한테 나눠줘. 지금 있는 피스컬은 다 회사한테 나눠주는 거야. 스타트업, 뭐 infrastructure, digital, chips act 이런 거. 그러면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경기는 둔화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꺾어질 것 같고 Right. 경기 침체는 바이든이 막아서 안 올 것 같고 그럼 이거 너무 좋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골디락을 내가 무시를 못한다고. 나도 포기한 거야. 지금 그럼 걱정은 없네요. 지금 침체 포기? 아니 침체가 금년에 온다는 걸 포기했다고. 침체는 언젠가 와요. 근데 이게 계속 늦춰지고 계속 늦춰지잖아. 계속 깔아주니까. 그렇다고 안 온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이게 사이클은 사이클이니까 언젠가. 이번 사이클은 후반기다 이거죠. 계속해서 레이 지금 사이클이다. 후반기가 1년 반 전부터 후반기인데. 근데 이건 아니다 이거죠 지금. 이런 사이클은 아니다. 그건 충분히 아니에요. 지금 corporate earnings도 보면은
비트가 막 70%인가 꽤 높아요. 하지만 얘기를 들어보면은 드디어 그 마진 프레셔가 있어서 직원들을 자르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회사가 드디어 그 임플로이먼트 데이터도 너무 매력적인 이유가 그거잖아. 다 약해. 적당한 임플로이먼트가 있으면서 다 약해. Average hourly earnings, part-time worker, broadly 약해. 그럼 이게 약한 게 보이는 거야. 그러면 페드가 카트를 할 이게 보이는 거 아니야, 방향이. 그러니까 둔화하고 있고 인플레이션도 떨어질 거다. 당장은 떨어져요. 근데 당장은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예상하는 거는 지금은 방향이 인플레이션도 이제 약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죠? 레이버 데이터. 뭘 보니까? 이번에 non-farm payroll 보면 GDP 나오고 PCE 나올 때 ECI 나올 때 다 너무 세게 나왔어.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다 금요일 날 데이터가 뭐를 PMI하고 이제 저 고용 PMI, 보고서. 서비스 PMI 포함해서 안심을 줬냐? 이때까지는 높았지만 방향이 약세가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1분기 데이터들은 좀 좋았지만 2분기 들어서면서 좀 다르다. Right. 그래서 지금 보면 데이터 디펜던트 페드는 아직은 뭐 컷하고 싶고 진짜 벼르고 있지만 지금 제일 걱정하는 건 그거야. 그래서 그때 발표할 때도 파월이 한 말, unemployment가 올라가고 있다. 그거가 걱정돼서 인플레이션만 적당히 잡아주면은 컷하고 싶다.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언제 컷하냐? 2월은 당연히 아닌 것 같고 7월도 아슬아슬하게 아닌 것 같고 9월로 찍고 있어요. 9월쯤 되면은 적당히 데이터가 확인해주면 무조건 자를 거야. 25. 그럼 9월, 12월 두 번 정도. 번. 내년에는 계속 자르겠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하반기에 엘렉션 때문에 진짜로 바이든이 all out 해갖고 돈을 태우기 시작하면은 이 second wave가 오냐 안 오냐 그거는 그냥 걱정이지 어떻게 알아? 인플레이션 세컨 웨이브가 올 그러니까 거냐. 경제는 이렇게 흐름이 보이는데 지금 계속 막고 있는데 요번에도 또 막냐? 그거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 이코노미스트 앤드루 빼고는 예상을 못 하겠어. 그러면 사실 지금 걱정이 없네요. 뭐 인플레이션도 어쨌든 꺾어주고 경기가 너무 내려갈까봐 걱정은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경기도 둔화되는 방향이고 페드도 금리 인하를 할 것 같고 그러면 특별히 걱정할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골디락 질문에 지금은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 path of least resistance 그 한국말로 어떻게? 올해는 어쨌든 리세션도 없고 없고. 예, 너무 좋네요. 아슬아슬하게. 그럼 주식은 지금 사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생각해요. 갖고 있는 거 유지하지만 굳이 지금 돈을 넣는다고. 조정은 그러면 이제 끝난 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금 한 달 동안 코렉션이 왔었잖아요. 그거는 지금 보니까 모멘텀이 완전히 다 주식 사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그죠. 모멘텀이 완전히 가버렸죠. 너도 나도 다 산대잖아. 그리고 이 주식이 재밌는 게 주식은 profit margin 이런 것도 둘째치고 인플레이션 걱정 때문에 지금 당장이 아니라 그러니까 2022년 터키도 얘기 꺼냈지만 금년 와서도 터키 아르헨티나의 최고의 주식 퍼포먼스 경제는 별 볼일 없는데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은 살 게 주식밖에 없어서 사고 지금 미국은 주식보다 카마레리가 더 흥미 있어.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 걱정이 다 없어지지는 않았어요. 지금의 금리는 어쨌든 제약적이라고 보시죠. 파월 의장하고 같이 restrictive. Right. 나는 맨날 요새는 웃는 게 뭐 2%를 아직도 잡고 있고 막 very restrictive라는데 난 very restrictive 하진 않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neutral rate이 2는 당연히 아니고 못 올리는 거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갑자기 막 골을 바꾸면은 자기 공이 안 들어간다. 그렇죠. 골을 바꾸면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우니까 못 바꾸지만 예상해서 계속 2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좀 강조 안 했으면 좋겠는 게 내가 보기엔 내려도 인플레이션이 시원하게 안 꺾이는 한 내년에 뭐 4.5 그러면 한 100 다 합해서 100bp, 150bp 뭐 어디까지 내릴지 모르겠어. 내가 보기엔 3.5, 4에서 다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최종 금리 final rate가 3.54 정도다. 불경기 생길 때까지. 분결기가 생기면 얼마나? 3 밑으로 갈 수 있고. 언젠가는 뉴트럴 레이스로 가야 되니까 그 뉴트럴 레이스이 2.5에서 3이겠죠. 그러면 지금 주식도 다들 이제 사겠다고 막 그러고 있는 상황이고 채권도 사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나는 채권을 이거 샀어요. 그 GDP 나온 날 87.5. 그러니까 그날 사람들이 4.7 안 높았던데 그날 낮에 4.73인가까지 갔어요. 네.
그 4.75를 기다렸는데 이 정도면 사야지 하고 샀는데 어디까지 가냐? 나는 4.2 정도 가면은 가겠지. 더 이상 기대 안 해요. 뭐 한번 가면은 10년물 기준으로 네. 4.2까지는 네. 내려갈 수 있다. 예, 근데 이게 올해를 보는 겁니까? 네, 아니면 올해, 한 달? 올해. 내로? 예, 그리고 내년에 4 밑으로도 방향 쪽으로는 가는데 인플레이션이 이게 계속 이렇게 꺾인다는데 하반기에 만약 경제가 생각보다 많이 둔화되고 unemployment가 계속 올라가면은 바이든이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레인지로 가는 게 3.5에서 5.5까지는 예상해요. 고용 지표가 지금 분위기를 바꿨는데 고용 지표가 이렇게 한번 실업률이 높아지기 시작하면 팍팍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게 앤드류의 과거에. 뷰예요. 그렇게는 안 보시는 거죠 지금은. 당장은 네. 왜요? 자꾸 막으니까. 그러니까 돈을 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 같아. 아무 이코노미스트들도 이제는 질린 것 같아. 내 생각에는 당연히 그렇게 말 안 하지만 어제 켄 그리핀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주식을 보고 있는데 사이클 후반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를 보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그럼 사이클 후반에는 지금 주식을 산다면 뭘 사야 되는 거예요? 반도체, 기술주 이런 거는 원래 사이클 후반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뭐 그런 큰 그림 사람 방어주잖아요. 얘기하면은 드라켄밀러 어젠가 나와서 그랬던데 오늘 뉴스 났던데 자기는 드디어 엔비디아 다 팔아버렸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 사람하고 Magnificent Seven 얘기했잖아. 성조. 골드만삭스 자산운용에 있는 테크 리더, 포트폴리오 매니저인데, 그러니까 우리 컨퍼런스에 나와요. 오케이. 우리가 예상해서 뭐 다 7개 다 못 간다, 3개만 남을까 하고 뭐 궁금하다 그렇게 1월달에 발표했는데 그 사람한테 물어봤잖아. 3개가 맞냐, 2개가 맞냐, 4개가 맞냐? 이 생각 어떡하냐? 그 사람들 한 2개가 맞는 것 같다. 나머지는 너무 비싸다.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 근데 반도체 주식들이 요새 좀 떨어지는 것 같다가 다시 다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돈이 계속 풀리니까 계속 사는데 네. 그 90년대 후반기도 비싸다 계속 가다가 80% 깨졌어.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확인되는 거 아니야. 너무 비싼 게. 지금 비싸다 그래봤자 누구 귀에 들어가. 하여튼 그 UBS인가 누가 그러더라고. 금년에는 택이 너무 매력적이고 자기네들 믿지만 지금은 택을 사고 아예 long broad technology, short magnificent seven. 그게 아예 퍼포먼스가 좋을 거다. 브로드 테크놀로지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chips 뭐 여러 가지. 근데 너무 비싼 그러니까 리더 매그니피센트 말고. 세븐 빼놓고는 나머지를 사라. 그거를 사고 그걸 short해라. long short. 그러면은 이익을 본다. 나는 하여튼 그래서 금년에는 broad equity를 사되 magnificent seven 말고 다른 broad equity가 더 퍼포먼스가 좋을 것 같다. 드디어 내 브로커가 나한테 나는 금년에는 잘했어요 라는 말을 들을 거다. 스태그플레이션은 파월의장이 아니라고 했는데 그건 결국 바이든이 막아서 그러면 윤 전무님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겠네요. 나는 그게 재밌었어요. 그거 들을 때. 스태그플레이션 가능하냐 그랬더니 굉장히 세게 난 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을 겪은 사람인데 그건 아니다. 내 입장에서는 안 받은 게 그 70년도의 스태그플레이션 당연히 아니죠. 그거는 최악이고 10%대 뭐 이런. 내년 이때쯤 되면 3.8 가 있는 게 베이스 케이스지만 5 위로 가는 것도 20% 30%는 조심히 지켜봐야 된다. 10년물 기준으로. 네. 방향을 확 세컨 웨이브 그거는 인플레이션 세컨 웨이브가 올 경우에 네.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여러 가지 뭐 방향으로 그리고 트럼프가 되면 생길 가능성도 있고 그 보더 그 이미그레이션 다 셧다운하고 아예 쫓아내고 타리프 매기고 여러 가지 이유로 바이든이 일으키든 트럼프가 일으키든 인플레이션이 다시 재발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재정 정책 때문에. 다 피스컬이 또 재정 정책 아니에요? 네. It's all government created. 트럼프가 더 인플레이셔너리 합니까? 트럼프가 되면 당장 주식이 뜰 것 같아. 왜냐면은 당연히 커머셜한 사람이고 주식한테 좋고 비즈니스한테 좋아. 근데 보면은 보더를 셧다운하고 이미 다 쫓아낼 수도 있어. 트럼프는 가능해. 그러고 타리프 매기고 이러면은 이게 인플레이션을 당장은 아니겠지만 인플레이션하고 마켓이 걸 냄새 맡으면은 또 채권 이자가 쫙 올라갈 수는 있어요. 인플레이션 당장 안 보이더라도. 채권 공급 얘기 작년에 막 9월 막 이럴 때 난리가 났었는데 지금은 다시 공급 얘기는 없어졌는데 이거를 이제 단기 채권 위주로 쿠폰은 발행은 안 하, 그냥 아직 조금 올렸죠. 조금만 올리고 나머지는 대부분의 이제 빌 위주로 막 발행을 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시장은 별로 걱정을 안 해요. 아직은. 이것도 신기한 거 아니야. 하루아침에 문제가 있을 건지 그냥 썩어서 천천히 문제가 있을 건지 그냥 이자가 이렇게 조심히 슬쩍 올라갈 건지 팍 올라갈 건지 모르겠어요. 마켓이 겁먹으면 팍 올라가겠죠. 작년같이. 그러니까 대부분은 지금 당장 보이는 거는 주가도 좋고 인플레이션도 둔화되고 경기도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지만 경기 침체 정도는 올해 아니고 페드는 어쨌든 금리 인하를 할 거고 이러면 다 좋은 거고 그렇다면 그럼 채권도 좋고 주식도 좋고 그런 상황이면 아직 달러와 금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달러는 보면은 지오폴리틱 때문에 뜨고 금리를 미국이 먼저 올리면은 뜨고 미국 경제가 좋아지면 뜨고 뭐 여러 가지 아까 리세션 걱정해도 뜨고 이런데 지금 보면은 나는 이게 다라고 103인가 104 때 그랬어요. 그죠? 근데 지금 106까지 가 있나 뭐 이럴 거예요. 달러 인덱스. 인덱스가 이게 단 거 같은데 지금은 미국 경제가 더 매력적인데 emerging 마켓이 살아나는 뭐 사인이 많아요. 그래서 emerging 마켓이 괜찮은 것 같고 미국은 이제 약해지는 것 같고 드디어 유럽이 미국보다 이자를 더 빨리 내릴 것 같아. 먼저 내리고 이렇게 되면 달러 강세 이유가 더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게 단 것 같긴 하지만 옌이랑 보면 옌이 아직도 이자를 못 올리니까 일본이 빨리 이렇게 보면은 달러가 아직도 강세를 이유가 더 많지만 더 세게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정점까지는 갔는데 그렇다고 지금 유럽이나 일본 상황을 보니까 급하게 내려오지는 않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이제 9월이나 12월에 윤 전무님 말씀대로 만약에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그때는 좀 본격적으로 좀 약세를 보일까요? 그렇겠죠. 언젠가는. 네. 금도 달러하고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고. 금도 트레이딩 레인지가 1900, 2300이랬는데 뭐 2300 뚫고 가서 다시 2400 넘었었죠. 그러니까 넘었다가 다시 이제 2300쯤 와 있는데 그러니까 레인지에서 계속 벗어나잖아. 뭐든지 밑으로도 위로도. 저번에 말한 게 2500도 이제 보이긴 보이니까 언젠 가냐가 질문이고 한 박자 쉬고 갈 거냐 계속 쭉쭉 갈 거냐. 난 아직도 한 2100은 한 번은 찍고 가겠다고 생각해요. 굳이 갖고 있으면 팔 필요는 없지만 굳이 여기서 사야 되냐는 아닌 것 같아요. 여기저기 물어보고 뷰를 다 정리해서 2300이라고 커머디티 테크니션들이 그렇게 말을 했어. 근데 다 깨지고 여기 와 있는데 그래도 2300 자리에서 지금 버티고 있네. 그거는 원래는 페드가 금리를 막 내리기 시작하면 금값이 올라요. 이번에 이게 다 반영이 이미 됐나요? 아니면 또 9월에 만약에 페드가 금리를 내리면 그때 또 오를까요? 그러니까 금리 이자가 내려가면 금은 좋아하니까 올라가는데 금은 또 이런 테크니컬 말고 중국이 그렇게 계속 사대고 사우디가 그렇게 사댄대잖아 계속. 디맨드에서 어떤 바닥은 있을 거다. 네. 플로어는 누가 지킨다. 1900 가면은 땡큐 하지 더 이상 기대하지 말래. Everybody가. 엔화는 계속 약세를 보일까요? 보이고 있고 인터벤션에서 지금 뭐 153으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계속 헤지 펀드 애들이 푸시하는 거 아니야. 제일 크게 간 게 JGB 숏트라는데 보니까 JGB 10년 채권을 2% 방향으로 계속 밀어야 될 것 같은데 일본 정부가 우에다가 그걸 빨리 못하는 거 아니야. 일본 컨슈머 마켓이 다 깨지니까. 왜냐면 일본도 모르게지 마켓 50년짜리 모르게지가 1인가 1.5인데 너무 빨리 올리면은 거기 컨슈머들이 망가지고 은행들한테 힘드니까 또 부동산에 또 위기가 올 수가 있고. 뭐 여러 가지 타격이 오겠죠.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그래서 천천히 올리고 싶은데 그거를 헤지 펀드들이 계속 푸시하는 거 아니야. 누가 이기냐 보자 하고. 근데 롱텀 나는 아직도 그거 유지해요. 한 120에서 140 레인지가 맞는 것 같다고. 120엔에서 140엔. 근데 단기적으로는 165엔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근데 저번에 내가 2월달에 일본 갔더니 160이 리시스턴스래. 그건 지킨대. 150은 포기했대. 근데 그게 맞았네.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나도 그거 의심스러웠어. 근데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면 일본 주식에 대한 매력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 currency adjusted 해도 그렇게 썩 나쁘지 않았어요. 그죠? 그 S&P보다 좀 모질랐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Nikkei Topics하고 MSCI Japan 이렇게 세 가지 인덱스가 있는데 MSCI Japan을 펜션들이 많이 갖고 있어. 그래서 이번에 중동 갔을 때 들어보니까 중동이 제일 많이 샀는데 어땠냐. 근데 이걸 샀더라고. 이걸 사면은 제일
이익이 적었어. 니케이 산 사람은 아예 커런시에서 뺏긴 그걸 걸 포함해도 산- S&P 비트했어. 맞아요. 이것도 재밌는 거 아니야? 뭘 통해서 샀냐? 지금 일본 주식을 산다. 추천. 나는 일본 주식은 길게 봐서 사도 된다. 보면은 아직까지는 저는 4월 달에 샀고 한 7, 8월 여름부터 뭐 모르겐스탄 미국 그 브로커들이 레커멘드 했는데 연말 되니까 누가 샀냐? 미국 투자가들은 별로 안 샀어요. 일본 리테일은 다 팔고 미국 왔고 Magnificent Seven, 한국도 마찬가지고 아예 중동 사람들이 제일 많이 샀더라고 인스티튜셔널 일본 주식을. 주식을. 이번에 가서 사우디 일주일 동안 가셔서 빈살만 왕세자도 만나갖고 응. 사진도 두 분이 찍으시고 그랬는데 사우디에서 뭐 새롭게 배운 거 또 이렇게 한국 투자자들한테 내가 갔다 왔더니 이렇더라 상황이 어. 이렇더라라고 어.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게 좀 있나요? right. 그러니까 손님들 만나러 갔는데 우리 무슨 컨퍼런스 초대받아서 갔고 그래서 한국 CIO도 한 번 오셨어요. 중동에 도착하니까 사우디만 간 게 아니라 뭐 쿠웨이트 뭐 돌아다녔는데 되게 재밌더라고. 도착하자마자 한국 뉴스가 나온 거야. 사우디가 돈이 떨어졌냐. 예, 네옴 시티가 7분의 1로 계획이 축소됐다. 줄었대.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게 축소된 이유가 다 자기네 돈 갖고 하려 그랬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건 똑똑한 게 아니야. 그렇죠. 두바이 같이 두바이는 원래 기름이 없어 갖고 가난한 도시였는데 파이낸싱 잘하고 잘했고 두 번 망해서 아부다비가 도와주기까지 했어. 막아줬어 망한 거를. 기름이 다 아부다비가 갖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사우디는 기름이 아마 70, 80년도 정도 더 남긴 남았지만 생각해 보니까 자기네들 돈으로만 하는 게 바보야. 돈은 집 살 때도 돈을 빌려서 하고 파이낸싱을 해서 하는데 그래서 더 길게 계획을 짜서 그 2030년까지 7분의 1이겠지만 계속 키우는 거야. 그래서 미니스터들하고 다 만나서 나는 그 펜션들한테 돈 받으러 갔지만 그 미니스터 분들도 미팅을 하고 싶은 게 보험회사 같은 우리 같은 외국 회사들한테 사우디를 믿고 길게 투자해 달라고 선전하려고 모은 거예요. 보니까 방향이 잡히는 것 같긴 하더라. 근데 갈 길이 1970, 60년도 한국 뭐 내가 그때 애였지. 근데 그게 겨우 태어나. 현실성이 있어요. 사우디 방향은 있어. 너무 바닥에서 하니까 왜냐면은 7, 8년 전만 해도 여자들 운전 못하지. 요새는 보니까 여자들 운전 못하긴커녕 다 일해요. 얼굴 대놓고 뭐 인구도 없으니까 여자들도 일해야. average age가 25살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 어린 사람이고 정부가 다 돈 줘갖고 나 놀고 있는데 MBS가 협박했잖아. 너희들 이렇게 하면은 내가 돈 안 준다. 그래갖고 가니까 다 친절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는 하고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아. 근데 이게 꽤 오래 걸릴 거야. 맨날 돈 받고 놀던 사람이 맞아요. 이제 일하라 그러니까 천천히는 일해. 뭐 몸 아프면 딴 데 가서 해외 가서 병원에 가고 그리고 뭐 여자들이 미국에 와서 유학 공짜고 막. 보니까 여자들이 한테 희망을 건 것 같아. 대학교의 graduate이 뭐라 그러다 4명 중에 3명이 여자래. 사우디에서 배운 어떤 세계 투자 거기 투자자들 유명한 사람 많이 왔잖아요. 네. 뭐 어디가 요새 관심을 끌고 뜨고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컨퍼런스는 솔직히 전 세계한테 사우디 선전하려고 부르고 나는 그거 겸사해서 손님들 만나러 다녀갔고 뭐 굳이 그럼 대단한 거는 못 봤고 별로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다들 뭘 사야 되네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걱정할 건 지금 없고 뭐 스태그플레이션도 안 올 것 같고 올해의 경기 침체 오래 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사이클 지금 후반기다. 어쨌든 둔화하는 과정에 있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다. 그 정도군요.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말할게요. 나는 3개월 사라 그러면 살 거예요. 1년 사라 그러면은 안 살 것 같아. 하반기 되면은 상황이 확 바뀔 수 있어. 그래서 내가 그 하반기 상황이 확 바뀌는 건 뭐 실업률이 팍팍 오른다든지 뭐 이런 건가요? 아니면 인플레가 경제가 너무 둔화돼서 진짜로 앤드루 말대로 이게 뭐가 깨져갖고 something breaks 해갖고 recession이 오냐. 그래서 내가 너의 hard landing이 정확히 뭐냐. 정부가 이렇게 돈을 태우는데 그랬더니 그 사람 뷰는 그거야. 드디어 unemployment가 이렇게 되면 팍팍 해갖고 올라가잖아. 이렇게 버티다 그러면 corporate profit margin이 많이 꺾인다. 언제 꺾이는지 모르겠어. 근데 약세가 보여. 이번에는 매력적이게 corporate profit margin이 비탄 게 아니라 드디어
pass-through가 안 돼서 직원을 자르기 시작한 거 아니야. 그리고 맥도날드, 스타벅스가 그렇게 exceptional하진 않아요. 레버뉴가 지금 한계에 왔어요. 그리고 나도 몰라 한데 나는 맥도날드를 아예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맥도날드 이제 좋아하셔도 돼요. 되게 비싸요. 맥도날드. 그러니까 이제는 어. 하층민이 먹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내가 저소득층이 먹는 게 그 얘기를 내가 어린애 있는 직원한테 들었어. 엄청 비싸요. 20불이라 한 사람당. 맞아요. 그래서 아예 이젠 안 간대.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옛날에는 리세션 생기면 맥도날드가 매력적이었어. 다른 거 포기하고 맥도날드 가는데 요새는 아예 맥도날드 포기하고 뭐 아예 집에서 해 먹어요. 한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끝까지 간 거 아니야. 그렇다고 맥도날드 뭐 스타벅스가 벌써 이제 약해지는 이유가 이런 이유인데 이젠 뭐를 또 포기할 거냐. 근데 PMI를 보면 둘 다 제조업 PMI, 서비스 PMI 다 경기는 이제 둔화 쪽으로 컨스트럭션 쪽으로 갔는데 계속 프라이스 페이드는 높게 나와요. 네. 그거는 뭐가 좀 통계적인 잘못일까요? 그거 아무도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goods inflation은 이제 드디어 돌아오기 시작했고 아예 서비스가 약하고 manufacturing은 GDP에도 inventory level이 낮아서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지. 지금부터는 input cost가 높아. 지금부터 supply가 약해지니까 뭘 만들어야 되는데 input cost가 높으면은 profit 그 margin을 지킬 수 있는지 input price가 올라가면은 이때까지는 회사들이 손님들한테 맥도날드 같이 input cost가 28% 올랐다. 이건 내가 신문에서 읽은 데이터야. 그럼 32% 가격을 올렸어. profit margin도 늘어나고 근데 이제는 못해. 그런 의미에서 프라핏 마진이 축소가 된다. 그러니까 근데 1분기에 프라핏 마진이 지금까지 보면 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근데 이번에는 어차피 직원을 직원 생각보다 많이 자르고 잘랐어. 비용 절감, 코스트 고객들한테 못 넘기니까 내 직원을 자르는 거 아니에요. 앤드로의 뷰는 이게 생각보다 더 빠른 속도로 최악이 되는데 나는 더 이상 그거를 믿을 수가 없다. 믿을 수가 없는 게 기대를 못 하겠어. 워낙 피지컬로 때우니까. 계속 이런데 천천히 가고 천천히. 거북이도 답답할 정도로 기어가는 거 아니야 방향을. 결론은 이거네요. 3개월은 걱정 없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게 한번 와장창 깨지기 시작하면 또 방향이 바뀌는데 지금 가장 큰 전혀- 위험은 뭐예요? 지금 유전문이 가장- 생각하는 가장 큰 위험. 이런 거는 내가 계속 봐야 돼. 지금 전체적인 오케이. 뷰는 괜찮고 어. 투자라고 했지만 요거는 그래. 계속 봐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뭐가 나를 서프라이즈하는 거는 지금 이스라엘 시츄에이션 이게 최악이 돼서 뭐가 터지고 막 이러면 기름값 빵 하는 거. 그게 뭐 아시아 뭐 이런 데한테는 문제일 거야. 미국은 조금 덜 문제고 미국은 기름을 엑스포트하는 나라가 됐으니까. 그래서 그게 첫째 문제고 3분기에 진짜 경제가 드디어 약해지면은 바이든이 돈을 얼마나 태우고 그것 때문에 또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되냐. 그 세컨드 웨이브.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최악의 상황을 또 만들어서 인플레이션 되고 뭐 이런 게 뭐 known unknown 내가 예상할 수 있는 궁금한 문제. unknown은 모르죠. 뭐 상업용 부동산, 뭐 은행 위기 이런 건 없네요. 이 은행 위기는 이것도 최악이지만 아직은 당장은 아닌 게 은행들이 리파이 해봤자 안 되니까 계속 익스텐션. 지금 계속이에요. 맞아. 그래서 이게 익스텐션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줄 수 있대. 그러고서 조금 더 줄 수 있나 뭐 그거를 내가 물어봤는데 그게 달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일단 위기를 미뤘지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요새 보니까 한국 그 리얼 에스테이트 잘못 불린 분들도 리파이가 안 된다 그러고 바이어가 안 들어온다 그랬더니 몇 개는 또 운 좋게 제대로 굴렸더라고. 맞아. 아슬아슬하게 또 누가 들어와서 명품 업체들. 피프트 아비뉴. 네, 피프트 애버뉴. 네. 하여튼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면한 사람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리얼 에스테이트인 것 같아. 버티다 아이디어 짜갖고 그 명품도 웃겨.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격에 뭐 무슨 명품한테 너 옆 빌딩 사면 더 큰 명품을 근데 맞아. 돈이 너무 많아. 뭐 그런 경우는 너무 매력적인 거고 다 그럴 순 없고 우리 옆 빌딩은 foreclosure 됐어요. foreclosure 일불 주고 팔고 나갔어. 그래요? 물가 마지막 질문인데 이건 뭐 가벼운 겁니다. 물가 지금 인플레이션을 보면 주거비가 이제 남아 있는데 다들 이제 꺾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번에 이것도 약세예요. 부동산 업체들 그 컨퍼런스 콜 보니까
확실히 둔화됐어요. 뭐 내려가는 건 모르겠지만 둔화는 확실히 됐어요. 그러지만 주거비 내려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하나 보험료가 있더라고요. 보험회사자인데 대부분 물론 뭐 집보험이라든지 뭐 이렇게 자동차. 라이프가 아니라 그러니까 오토라든지 뭐 홈이라든지 뭐 이런 보험이긴 한데 보험료가 이렇게 계속 높을 것으로 보시나요? 네.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어저스먼트 때문에 크게 한 방에 크게 어저스트한 건 했고 조금 더 올라갈 것 같다고 예상해요.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그렇지만 크게 올라가는 건 이게 다다. 이게 끝났다. 그래서 그러면 이것도 이제 끝났고 렌트도 이제 내려가는 방향이고 보험료가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반영되더라도 내년은 확실히 떨어지겠네. 인상률이 거의 year over 없겠네. year 이제는 올라갔자. 올라갔죠. 더 이상 임팩트가 없지만 내리는 건 예상 안 해요. 왜냐면 이건 클라이메이트 체인지 때문에 지금 인슈런스 올랐고 EV replacement cost, 뭐 fixing cost 때문에 올랐고 이런 거는 조금 더 오르면 오르지. 네. 근데 이제 더 이상 의미는 없이 오를 거라고. 윤 전무님 말씀을 쫙 들어왔더니 정리를 한다면 윤 전무님의 이제 침체 예상에서 윤 전무님이 이제 포기를 하셨네요. 그러니까 저번에 포기했죠. 솔직히. 완전히 포기. 이제 경기 침체는 올해 없다. 앤드랑 그 얘기도 했어. 진짜로 제대로 된 리세션 2008년도 크라이시스였고 2000년도 솔직히 크라이시스 다음에 리세션 1년 후에 생겼는데 제대로 된 general hard landing은 89년 91년도를 가야 돼. 그러면은 you have 50대 후반 돼야지 그때 일하고 있었어. 그러다 보니까 그 젊은 분들이 리세션이 안 올 수도 있네. 그거는 아니에요. 이게 리세션은 사이클 같이 언젠가는 와요. 오지만 수학적으로. 지금 당분간은 보이지 않는다. 계속 늦춰지는 거지. 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하여튼 투자를 하셔도 되는데 다음 인터뷰 때 한번 또 지금은 괜찮은지 물어보죠. 네, 이게 아슬아슬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예. 고맙습니다. 예.